자, 이제는 좀 뭘 보냐면요. 테마 54를 바로 먼저 하겠습니다. 테마 54. 테마 54 들어가 봐요. 테마 54 뭐라고 돼 있어요? 다른 형태 경기 변동, 비순환적 변동이 있죠? 이걸 좀 보도록 하는데요. 자, 생각해 봅니다. 아까 우리 순환적 변동 이야기는 이미 했어요. 이거 말고 비순환적 변동도 있는데, 첫 번째. 자, 1년을 단위로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반복적 밑줄. 적어도 1년에 한 번씩 이상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seasonal variation이라 해서 계절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뭘 한다? 계절적 변동. seasonal variation. 그래서 지금 여러분 본갈 이사철 때 아파트가에 오른다든가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방학 동안에 대학가 주변에 원룸이 공실이 생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seasonal variation, 계절적 변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절적 변동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에? 금년 5월을 기점으로 이렇게 하면 무조건 5월 나오면 계절적 변동 그러면 안 돼요. 매년 5월 이래야지 계절적 변동이 돼요. 지금 무슨 말 알겠어요? 이런 부분 함정으로 잘 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추세적 변동입니다. 경제 성장을 통해서 건축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오는 요 추세가 앞으로 미래로 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추세적 장기적 변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3번입니다. 아까 1번 계절적 변동하고 출제되면 헷갈리는 게요. 3번 이것도 조심해야 합니다. 자, 무작위적, 불규칙적, 우발적. 영어로는 random change입니다. 번역을 학자마다 달리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작위적, 불규칙적, 또 뭐라고요? 우발적. 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면 아, 이거구나. 여러분 그 후쿠시마 뭐가 떠올라요? 원전. 지금 봐봐요. 거기는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이런 것은 뭐 자연재해나 천재지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게 또 있습니다. 정부 정책이에요. 9.13 대책 같은 거. 이것도 뭐에 들어가요? 무작위적, 불규칙적, 우발적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 출제가 좀 되고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 특히.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지금 115, 그 다음에 116, 116 보니까 보통 유형, 순환적, 계절적, 무작위적, 추세적 이렇게 나눠놨죠? 네, 그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시간은 뭘 할 거냐면요. 순환적 변동이 있었죠. 회복 상향, 후퇴 하향. 아까 네 가지 국면, 그 국면 상황에서 어떤 특징을 나타내느냐. 요게 요즘 약간 대세예요. 그래서 이거 좀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는 118쪽에 강의 노트는 테마 55. 자, 순환적 변동에 자,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양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자, 이렇게 바닥 치고 올라오면 뭐라 한다? 회복. 여기는 뭐라고? 상향. 여기는 후퇴. 제발 플리즈. 침 뱉고 내려간다. 하향. 이렇게 합니다. 제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기 경기 좋아지고 있어요? 나빠지고 있어요? 회복도 좋아지고 있어요. 여기는 나빠지고 있어요. 확정금융, 수축금융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죠? 그럼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이런 상황에서는 거리가 활발할까요? 한산할까요? 활발하고 여기는 한산하고 중개사무소 내방 고객 올레자 방문한다는 이야기예요. 내방 고객수. 내방 고객수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 건축 허가 착공량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고 여기는 적고 여기는 공실 공가 빈 방이 공실 빈 집이 공가예요. 공실 공가는 점점 늘까요? 줄까요? 줄어들고 여기는 늘어나고 그리고 여기는 가격이 되게 어떻게 될까요? 상승한다. 되게 경기가 좋으면 되게 가격이 상승한다. 아까 인정했잖아. 한번 적어볼게요. 가격이 상승한다. 참 이걸 못 맞추네. 되게 가격이 어떻게 돼요? 하락하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동산 수요 공급이 증가하려면 이자율이 낮을수록 좋다. 이자율은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죠. 어떻게 수요 공급이 활발하게 일어나려면 거리가 활발하려면 금리는 어떻게 돼요? 반대로 낮아지거나 낮은 수준. 여기는 금리가 높거나 높아지는 수준. 방금까지 질문한 내용은 언제든지 출제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근데 이제부터 여기에 문제. 자, 파는 사람 매도자, 사는 사람 매수자라고 할게요. 자, 둘 중에 누가 많은 시장이에요? 여기 사는 사람이 많아요? 파는 사람이 많아요?
어? 여러분 지금 값이 오르고 있죠? 수요자는, 매수자는 더 오르기 전에 살려고 그러고요. 매수자는 늦게 팔수록 이익이야. 비싸지니까. 매수자가 많아요. 그럼 매수자 사는 사람이 많으면 초과 수요예요? 초과 공급이에요? 초과 수요. 그럼 가격은? 여기 있네. 상승. 맞고 맞네. 안 돼요. 맞죠? 여기는 파는 사람 매도자, 사는 사람 매수자 누가 많을까요? 매도자가 많아요. 초과 공급이죠? 가격은 어떻게 돼요? 하락하겠네요. 그러면 시장의 제목을 한번 붙여보자고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대문에 문패 있었죠? 요즘은 문패 안 붙이죠? 개인정보 유출이라 가지고 안 붙이죠. 어? 예전에 문패를 때 이건 내 집이다 이걸 상징하는 거죠. 자, 이 시장에 문패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도자 시장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매수자 시장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누가 시장의 주인 역할을 할까요? 매도자입니다. 사는 사람이 많고 파는 사람이 적으면 시장의 주도권을 매도자가 지어요. 물건 팔 때 줄 서 있잖아. 줄 서시오. 요즘 보니까 뭡니까? 그 백종원 씨가 뭡니까? 뭐지? 골목식당? 거기 좀 알려진 데 어때요? 사람 줄 서 있죠? 그런데 이거 뭐예요? 파는 사람 왕이에요, 파는 사람. 줄 서세요. 번호표 받으세요. 뭐 이러면서. 그죠? 이게 오늘 뭐라 그래? 매도자 시장이라 그래요. 이 반대로 뭐라 할까요? 매수자 시장.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잘 틀려. 첫 번째 잘 틀린 게 이겁니다. 여러분 농산물 시장 가면 농산물을 팔고 있으니까 농산물 시장 이렇게 합니다. 그럼 매도자 시장은 매도자 팔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시장 제목을 붙일 때 그 논리로 붙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주도권을 누가 쥐고 있으니까? 매도자가. 그래서 매도자 시장이라 합니다. 헷갈려 죽겠어요. 에? 그래서 이걸 기억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은 도도해. 자신의 얼굴을 봐요. 맞죠? 예쁜 아가씨들은 도도하다. 고개를 쳐들어요. 도도한 그녀, 매도자 시장. 그렇지 않는 분,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매수자 시장 이렇게 합니다. 됐어요? 자, 시장 제목을 붙일 때 그렇게 기억해버린다. 회복 상향, 도도한 그녀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이렇게 외워. 제목을 외워버리라고 이거. 안 그러면 헷갈리니까.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잠깐. 회복 상향 무슨 시장? 도도한 그녀? 매도자 시장. 후퇴하여 매수자 시장. 자, 회복 상향 값이 오르고 있죠.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매도자가 많아서 그럴까요? 사는 사람이 많으니까 오르지. 그럼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와요? 살 사람이 많다면서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오냐고. 사는 사람이 매수자고요. 파는 사람이 매도자예요. 잘 몰라요 그거? 양도 양수. 살 사람이 뭐예요? 매수. 파는 것은 매도. 알았죠? 자, 사는 사람이 많다. 파는 사람이 많다. 사는 사람 누구? 매수자.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와? 매수자. 그럼 누가 거래를 앞당기려는 사람이에요? 매수자지. 그러니까 많이 왔지. 왜 엇갔냐고 중개사무소에. 빨리 살라고 왔지. 그러니까 가만히 오늘 강의 듣다 보면 내가 상식이 없는 사람이라니까. 자, 다시 한번. 매수자가 많다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초과 수요라면서요. 중개사무소 매수자가 많이 오는 이유는 더 오르기 전에 막 살려고 빨리 오는 거예요. 매도자는 어때요? 안 팔려고 그러고. 그럼 중개사무소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매도자가 귀하지, 매도자가. 매수자는 막 하루에 뭐 물건 없으니까 그러고 난리인데, 매도자는 매물을 내놓을까 말까, 나중에 내놓을까 막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기 봅니다. 후퇴하향,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가게 하락하고 있죠. 가게 하락하고 있죠. 파는 사람 매도자가 많을까요?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을까요? 매도자가 많은 시장이에요. 매도자가. 중개사무소 누가 많이 와? 매도자. 누가 거래를 앞당기래? 매도자. 누굴 중시해야 돼? 매수자. 매수자 중시해야 돼. 강남 상구가 지금 그래. 폭탄 맞았어. 9.13 대책에 따라. 에? 그래서 매수자 우위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매수자 지수가 작아지고 있다. 이렇게. 매수자가 차지한 비율이 낮아지는 것을 매수자 지수라고 합니다. 지수가 낮아졌다. 분자와 매수자, 분모가 매도자를 적는 걸 매수자 지수라고 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여기 2019년에 새로운 거래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이나 이전 국면에 내 부동산과 유사한 부동산이 2015년에 2억이 거래됐다는 겁니다. 생각해 봅니다.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인데, 과거 값은 지금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보면 높은 가격이 아니라 낮은 가격이죠? 이보다 떨어져서는 안 되겠네. 그래서 하한선의 역할을 합니다. 주어가 이렇게 돼요. 과거의 사례 가격은 새로운 거래의 신랄만 기준이 되거나
거래 기준이 되거나 가격 하한선의 역할을 합니다. 알았습니까? 이것도 더 떨어져서는 안 되니까 아래의 한도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떨까요? 내가 2019년입니다. 새로운 거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이전에 내 부동산과 유사한 게 3억이 오래된 겁니다. 그럼 2019년은 2015년보다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있는 추세예요. 과거가 이거 올라가기 힘들어요. 이거 상한선이다. 과거의 사례까지 새로운 거래 있어서 무슨 선? 가격 상한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저기 나와 시험에. 요즘 여기에 헷갈리고 자 그래서 강의 노트 한번 채워봐요. 할 수 있을까? 자 테마 55 어떻게 돼요? 시장 들어가요. 시장. 아니 과거 사례가격 들어가요. 현재 뭐? 회복 상향은 하한가, 후퇴 하향은 상한가, 시장은 매도도한 거냐 뭐? 매도자 시장. 오른쪽은 매수자 시장. 내려가서 그러자 의뢰 나와 있고 그림 봐봐요. 그림. 빈칸 채워야죠. 왼쪽이 뭐예요? 하한선, 오른쪽은 상한선. 한 번만 정리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출제되면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게 힘들거든 항상. 자, 저를 봐요. 시장 제목을 먼저 기억합니다. 회복 상향 도도한 거죠. 무슨 시장? 매도자 시장. 후퇴 하향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매수자 시장. 자, 매도자 시장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 맞지요? 그러면 가격이 왜 올랐을까? 누가 많으니까? 매수자가 많으니까. 초과수예요. 그래서 가격이 오른 거예요. 중개사무소에 매수자가 많이 와요. 거래를 당기려 합니다. 매도자는 늦추려 하고. 중개사무소 매도자를 중시해야 될 거예요. 자, 후퇴양, 고개 숙인 그녀 수구리 매수자 시장.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파는 사람 매도자가 많아서 그래요. 초과 공급이에요. 중개사무소에는 매도자가 많이 옵니다. 거래를 당기려는 사람이에요. 매수자는 늦추려 하고요. 맞습니까? 지금 여기 강남 3구 더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다니까. 지금 저기 헤일로시티 있죠? 지금 현재 상당히 뭐 가게 지금 매매는 거의 안 이루어지니까 실거래가 좀 안 나타나고 있지만 전월세를 보면 엄청나요. 전세가 8억인 게 지금 뭐 4억대로 떨어졌어요. 반토막 났습니다. 그래서 역전세가 오래됩니다. 갭 투자 하신 분들은 골치 아프게 생겼어요. 그죠? 예, 거기는 뭐 이제 분양이니까 뭐 크게 문제 없겠죠. 여하튼 간에 뭐 그래요.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이렇게 지역별 성격이 매우 강해요. 오케이? 예, 그런다 해서 다 그러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헤일로시티 그 9,510세대가 공급되다 보니까 주변에 뭐 강남이나 강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매매가나 전세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물량이 많이 공급되고 있으니까.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면요. 금년을 이슈로 해서 내년까지 한 3만 원 이상 더 공급될 거예요. 그럼 공급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어요. 가격 상승 동력을 상당히 잃을 것이다. 그리고 가까운 그 범위 내에 신도시를 개발한다 하지만 이것이 개발 이후에 공급으로 이어진다면 가격 상승을 가져올 동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현상이 보일까요? 강남 불편은 이제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예상이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권리금 없이 중개사무소를 인수를 해야 합니다. 주기가 10년이라니까 부동 현기 변동 약 주기가 10년을 하지 않았어요? 됐고요. 이렇게 경기 변동에 영향을 받는 그런 뭐 부동산 양상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말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역세권을 가봤다? 역세권이라는 것은 지하철 역사에서 여기서 뭐 도보로 5분이나 10분 이런 거리에 있는 이런 데를 역세권이라고 그래요. 도보인지 자동차인지 꼭 봐야 합니다. 자동차로 5분은 엄청 멀어요. 도보로 5분, 10분 이런 데를 이제 역세권이라고 하는데 여기 가봤더니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 대형 아파트 말고 중소형 아파트 있죠? 이런 아파트를 구입해서 자기 가족이 생활하기 위해서 실수요자, 투기나 투자 목적 말고 이런 데에 좀 지지되고요. 가격이 좀 안정된 곳이 좀 있어요. 어떤 지역 시장입니다. 자,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에 있는 택지 점포가 있는데 가벼운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지 않아서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을 안정시장이라고 하자. 뭐라 한다? 안정시장. 다시 한번 위치가 좋고란 말은 동산에 쓰지 않습니다. 동산의 위치가 좋고란 말을 써요? 부동산에 쓰겠죠. 그래서 이 안정시장 개념은 부동산에만 사용해요. 다시 한번 지금 다른 부동산은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안정시장은 어떤 특정 지역 위치 시장을 말해요. 오케이? 예, 그래서 어느 국민이나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일종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 네 가지 국민 이외에 새로운 국민이라고 볼 수는 없고 어느 국민이나 존재할 수 있는 국민이다. 가벼운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 알았습니까? 방금 위치가 좋고 규모가 작은 그랬죠? 규모가 큰 대저택 아니다. 빈칸 채워봐요. 테마 56에 위치가 좋고 규모가 뭐? 작은. 불황이 뭐? 강한 유형의 시장. 자,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잘 봅니다. 지금 바다에 항공모함하고요 돛담배가 떠 있어요. 파도가 친다. 뭐 돛담배는 심하게 흔들리겠죠. 항공모함은 심하게 흔들리진 않겠죠. 그러나 이 표현은 좀 잘못돼요. 항공모함은 파도와 무관하다 그러면 안 돼요. 큰 영향을 안 받는 거지. 그런 시장이 안정시장이에요. 경기가 전혀 무관한 시장이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여기도 시장인데 어떻게 시장이 경기가 무관할 수 있습니까? 그럼 시장이 아니지. 그래서 큰 영향을 안 받는다 뜻이다. 이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야, 역석거리 중소형 아파트가 평당 얼마인데 이거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이런 판단 기준 쓰거나 아, 저렴한 편이군요. 이런 판단 기준 쓸 수가 있다. 그러니까 다른 거래에 신뢰할 만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120페이지 그런 이야기 나와요. 그런 이야기가.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안정시장까지 좀 살펴봤는데, 아, 이 부동산 말이죠. 농산물하고 상당히 유사한 게 좀 많아요. 농산물하고. 어떤 면이 유사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파종하면 농산물은 바로 출하돼요? 씨 뿌리면, 다음날 아침에 막 그냥, 방금 오늘 못 심었는데 내일 막 수확하고 그래요? 그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공산품 어때요? 올려놓고 바로 돌리면 바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공급에 시차가 있는 그런 상품의 성격을 가져요, 농산물이. 부동산도 그래요. 그렇죠? 부동산 찾고 하면 금방 왕되는 게 아니죠. 중공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공급에 시차가 있는 특징을 가지는데 이런 것들이 가격 파동이 크게 나타나요. 양 변화를 빨리 할 수 없는 것들이 가격 변화가 크거든요. 아까 했거든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 근데 양 변화가 작다. 그럼 가격 변화는? 반비례 여기관계를 했잖아. 양 변화가 작으면 가격 변화는 뭐라고? 크다고. 양 변화를 많이 할 수 없는 물건일수록 가격 파동이 크다고. Understand? 아까 했던 거예요. 아니, 했던 거야. 다시 한번. 아, 진짜. 뭐 전국적 현상이니까. 뭐 화낸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와, 다 몰라. 자, 처음에. 자, 양을 빨리빨리 변화시킬 수 없는 물건들이 되게 가격이 폭등폭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걸 언급한 학자가 있는데 에치켈입니다. 아, 천재, 천재. 정말 천재입니다. 보면. 천재는 천재를 알아본다고? 아, 정말 천재. 저 여러분 어때? 저 뭐예요? 아, 여러분 천재입니다. 자, 자 거미집 이론이에요. 거미집 이론. 거미집 이론인데 요거 이제 에치켈 이론이에요. 참 재밌어요. 얼마나 재밌냐면, 자, 첫째 동태 이론이라 그래요. 다이내믹 시어리. 이걸 줄여서 동학이라고 보기도 해요. 동학혁명할 때 동학 아닙니다. 동자가 움직일 동자예요. 움직일 동자. 그래서 정태 이론, 정학 이런 게 있고 동태 이론인 표현이 있는데, 자,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고려했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면 우리가 뭐라 불러요? 동태 이론 또는 동학이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이나 농산물이 잘 어울려요. 그리고 가격 파동에 살펴볼 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을 배운 적 있죠? D. 모른 척 할 거예요? 자, S는 수요량, 이게 뭐예요? 공급량. 그리고 물론 우리가 이런 표현도 썼었죠. QD, QS. 기억나세요? 네, 이런 거 이니셜 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션이고요. 그리고 P가 뭐예요? 가격이죠. 이걸 가지고 설명 좀 하도록 할게요. 말로 하면 기니까. 자, 지금 현재 T 시점에 수요량은 T 시점의 가격에서 영향을 받더라. 지금 비싸면 덜 사려 하고 싸면 더 사려 해. 바로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공급이에요, 공급. T 시점의 공급된 물량은 사실은 T 시점에 파종한 게, 착공한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언제 파종 착공했냐? 그 이전에. 이전에 가격을 보고 파종 착공했다. 자, 어느 마을을 가봤습니다. 그 마을은 농부들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농산물들이 주변의 시장에 출하됩니다. 특정 시장에 이 마을 농산물만 출하된다고 가정합시다. 알았죠? 그런데 그 마을에 갑순이가 살고 있는데요. 갑순이만 마늘을 심었다? 그러면 다음에 출하될 때는 누구 마늘만 나와? 갑순이만. 그럼 양이 부족하겠죠? 귀하겠죠? 가격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죠? 그런데 이걸 본 다른 마을 주민, 얼순이, 병순이, 땡치가 이걸 보고 돈 되는데 파종합니다. 파종하자마자 출하돼요? 한참 뒤에 돼요. 누가 파종 얼마 했는지 잘 몰라. 봤더니 자라기 시작하고 나중에 출하된 걸 봤더니 온통 마늘밭이 가격이 어떻게 돼? 폭락. 그러면 이제 마늘 심어 안 심어? 안 심어. 갑순이만 심어. 또 폭등 그래. 응? 이게 이제 농산물의 특징이에요. 우리 부동산 경기도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가 좋아서 착공을 늘렸는데 준공 시점이 되었더니 오히려 준공한 너무 많은 아파트 때문에 가격이 폭락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말이에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공급에 뭐가 존재한다? 시차가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H그리 거미줄 이론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래프를 혼자서 한번 그려본다든가 교재의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시도를 해본다든가 무한도전입니다. 무모한 도전이 줄임말이죠. 그냥 봐요. 결론만 필요해요. 결론만. 여러분 뭐 그래프 교재에 정확하게 그려지지도 않았어요. 점 연결도 안 돼 있고. 됐어요? 자, 여기 봐요. 제가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봅니다. 잘 봐요.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 자, 공곡선, 수익곡선 그렸고요. 자, 이렇게 할게요. 여기가 P-1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냥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2000년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2000년 기준으로 마이너스 1년은 뭐예요? 99년이겠죠? 네, 그럼 99년에 이 가격을 보고 공짜 마음은 여기 있어요. 그럼 이만큼 양을 공부할 마음을 가지게 될 텐데. 자, H겔은 이 가격 파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더 단순화했어요. 자, 그해 출하된 농산물은 그해 다 소진이 되고 저장 가능성은 없다. 저장할 수 있으면 저장했다가 다음에 또 내놓을 수 있잖아요. 이게 저장 가능성 없다고 간주했어요, 그냥. 알았죠? 그럼 이게 더 쉬울 겁니다. 그럼 봐요. 99년 가격을 보고 공짜 마음은 이 정도 양을 공부할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99년도에 파종을 하면 99년도에 출하돼요? 그 다음에 출하돼요? 그 다음에 출하되는데 그 양이 변화가 없더라. 새로운 양이 생기려면 한 해가 지나야 돼. 저장 가능성 없고 매해 다 소진이 된다고 전제했기 때문에. 그럼 한 해 동안 마늘량은 일정한 거죠? 농산물이 일정하죠? 변화가 없죠? 그러면 수요곡선과 만나서 가격이 결정돼요. P0 이렇게 돼요. 가격이 비싸져요. 그죠? 근데 이 가격을 보고 공급자가 파종을 하더라. 출하는 언제 돼? 2000년에 파종하면 2001년이 된다니까. 물량이 많아졌나요? 수요가 만나는 점 가격이 P1 이렇게 됩니다. 이 가격 수는 공짜 마음 여기 있죠? 에이, 돈 안 돼. 파종을 적게 합니다. 출하는 언제 돼? 2002년에. 그죠? 그러면 양이 좀 부족한 편이 되어서 가격이 또 비싸집니다. 이 가격을 보고 공짜 마음 여기 있죠? 파종하면 출하가 언제 돼? 2003년에. 2003년에 출하돼서 가격이 이렇게 되면 또 이 가격을 보고 공짜 마음 여기 있죠? 파종하면 출하가 또 언제 돼? 2004년이. 미치겠다. 자, 방금 한 것을 제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인데요. 무슨 모양인가 봐요. 야, 의사결정 과정. 이렇게. 코베프 시어리, 거미집 이론. 어때요? 멋지죠? 진짜 천재잖아요. 이 사람 진짜 천재예요. 대단합니다, 대단. 그러면 이제 재밌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낮은 가격이었다, 다시 높은 가격, 또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지만 언젠가는 이렇게 가운데로 오죠? 이런 스타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건 어때요? 이런 건. 자, 참나.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출발할게요. 비슷한 것 같은데 뭔가 결과가 다르네요. 어때요? 점점 바깥으로 확대되고 있죠? 신기하네. 저 사람이 대충 그린 것 같은데 설마 그랬겠어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신기하죠? 신기할 거 없고요. 일단은 이걸 순환형이라고 그래요. 순환형. 사무일수인 제2안정 이렇게 했고요. 이걸 발산형이라고 그래요. 발산형.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 하냐면 수렴형이라고 그래요. 수렴형. 수렴형을 안정형 이렇게도 불러요. 안정성, 안정형 이렇게도 불러요. 안정형. 안정성을 갖췄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매년 가격파동이 생기지만 언젠가는 가격파동이 줄어서 이렇게 수렴한다면 그나마 바람직한 거예요. 어차피 오늘 농산물 같은 거 가격파동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점점 커지는 거고 여기는 계속 반복되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수렴이 되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될까? 여기 이런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공곡선이 수요곡선보다 더 가팔라요. 여기는 수요곡선이 공곡선보다 더 가파르고 얘는 기울기가 같고. 제가 일부러 그렇게 그린 겁니다. 그래서 수렴이 되려면 이렇게 됩니다. 공곡곡선의 기울기, 그 다음에 수요곡선의 기울기 이렇게 나눴을 때 수요곡선은 음의 기울기예요. 그래서 가파른 정도만 따지기 위해서 이렇게 절대값을 씌웁니다. 그래서 공곡선 기울기가 더 커야 돼. 그리고 우리 탄력성을 배울 때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크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도 탄력성이 큽니다. 다시 적어보면 이건 같은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따져보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더 크더라. 이렇게. 그럼 발산형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대가 되겠죠? 그죠? 여기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같아요. 같아. 그러면 요 셋 중에 이거 하나 외우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반대는 발산형, 같으면 순환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맞죠? 여러분 거미집은 물속에 있어요? 공중에 있어요? 물속이면 찢겨 나가지. 공중에 있기 때문에 물보다는 공기가 많은 곳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거미집이 예쁘게 수렴형태로 안정을 이루면서 달려있으려면 이렇게 하자고요. 수렴형은 공기수가 크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그러면 수렴형이다. 공기수가 크면 무슨 형? 수렴형. 공기수가 작으면 흩어져서 물이 많으니까 발산형. 공기수가 같으면 순환형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아셨죠? 강의 노트 봅니다. 테마이 몇 번이에요? 57인가요? 찾으셨어요? 자, 공기수가 크다 네모 쳐져 있네요. 반드시 정리하시고. 그런데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추가로 정리할 게 있습니다. 자, 테마 57 하단을 보니까 거미집 이론 성립 정도 나와 있나요? 그리고 오른쪽 넘어갔는데요.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잘 성립한다고 되어 있죠? 자, 요게 출제됐던 내용이고요. 8회 때. 앞으로 나올 내용입니다. 오래됐죠? 8회면.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 몇 회 대비해요? 30회. 8회면 한 배 해봐요. 얼마 전에 출제된 거예요? 22년 됐어요. 22년. 근데 지금 여기에 기본수이 없는데 조심해야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관련이 있어요. 전에 아까 탄력성 배울 때 주거용 부동산이 상업용, 공업용보다 대체재가 많아서 탄력적이다. 그렇게 했었죠? 그랬잖아요. 그럼 탄력적이란 말은 탄력성이 크다는 이야기죠? 상대적으로 가격 변화는 작다는 이야기지. 지금 몇 번을 하냐, 몇 번을. 양 변화 크기하고 가격 변화 크기는 반대라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비탄력적인 상업용, 공업용은 양 변화가 작은 대신에 뭐가 클까요? 가격 변화가 클 거예요. 거미집 이론은 가격 파동을 살펴보는 이론 맞습니까? 따라서 거미집 이론이 더 잘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주거용보다는 상업용, 공업용이 가격 파동이 더 잘 나타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큰일 났어요. 탄력성 공부했는데 이제 또 뒤집어서 생각해야 되네. 그래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탄력성은 그냥 그렇게 기억하시고 도토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거미집은 아파트에 많아요? 상가나 공장이 많아요? 그렇지. 아파트에 무슨 거미집이 많아. 거미집은 어디에 더 잘 성립한다?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 그렇게 기억하세요. 뭐 어쩌라고 이제? 응? 뭐 얼마나 더 해줘? 좋아. 그러면 상업용, 공업용 부동산이 더 잘 성립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가격 파동이 크게 나타난다며. 자, 가격 변화가 크다는 얘기는 양 변화는 작다는 거예요.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가계 파동이 주거용보다는 어디에서 상업용, 공업용이 훨씬 더 잘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에요. 엄청납니다. 대단한 이론 아닙니까? 현실하고도 맞고. 에헤이. 그렇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드디어 이제 경제론 끝냈고요. 부동산 시장론 오늘 좀 개념만 조금 정리하고 좀 가셔야 돼요. 부동산 시장론. 자, 지금까지 경제론 했죠? 돈을 들고 나타난 곳이 어디예요? 시장입니다. 여러분 교재 보도록 합니다. 129페이지 제목이 뭡니까? 무슨 시장론? 그러면 이 부동산 시장은 현실 시장입니다. 그래서 분석이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지금 존재하는 상가 양이나 아파트 양을 보면 그런 양이 생기기까지, 그런 저량이 탄생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원인들이 작용했을까요?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현실 시장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사용해서는 도저히 예측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르는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 궁금하죠? 수요 공급 이론 배웠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존재하기 힘든 완전 경쟁 시장을 모델로 했어요. 무엇을 모델로 했다고요? 완전 경쟁 시장. 방금 무슨 경쟁을 했어요? 완전 경제. 우리 현실 시장을 바로 분석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상적 시장을 가정해서 그것을 모델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 종이 색깔이 검정색이면 글자가 안 보여요. 흰색 글씨로 또 써야 될 거예요. 백지처럼 깨끗한 아무 작용도 없는 그런 상태의 시장을 뭐라고 하자? 완전 경쟁 시장. 이런 시장은 이상적 시장인데 거기에 참여하는 수요자, 공급자 누구도 그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시장. 정보도 완벽해요. 완전 정보를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를 넘겨봐요. 130쪽 보면 시장 형태 뭐 그림도 나와 있고 그러죠? 네, 그렇게. 자, 일단은 제가 완전 경제시장 설명하는데요. 주의할 게 있습니다. 완전 경제시장 요건을 외우거나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참고하면 돼, 참고.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이 있다. 일단은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다수의 판매자, 구매자가 존재한다. 두 번째, 상품의 동질성을 가져갑니다. 동질적 상품. 동질성. 그리고 세 번째, 시장의 진입과 퇴거의 자유가 보장됩니다. 네 번째, 어휴, 이게 대단합니다. 완전 정보를 가정해요. 완전 정보. 완전 해견. 완전 해견. 신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사실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배울 것은 이거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별 필요 없어요. 시험에 나오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제 결론 하나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봤어요? 일물일가의 법칙? 일물일가의 법칙은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 개별성으로 인해서 성립이 안 된다고 했죠? 근데 오늘 됩니다. 일물이 뭐예요? 동일 물건. 동일 물건이라면 동일 가격 그 말이에요. 동일 물건이란 동질적 그런 말입니다. 동일한 물건이라면 가격은 하나 그런 말이에요. 물건이 한 개밖에 없는데 가격이 하나 그건 아니고 하나의 물건이란 동일한 물건을 말합니다. 동일한 물건이 있다면 가격이 하나. 완전 경쟁시장에 문구점 사장이 계시는데 이분이 모나이 볼펜을 팔고 있고요. 그 모나이 볼펜이 시장 전체에 지금 300원으로 거래되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300원 받아가지고는 좀 안 될 것 같아서 400원 받기로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단 한 개도 안 팔립니다. 왜 그러냐면 니만 팔아? 물건이 달라? 만약에 400원을 받을 수 있다면 새로운 공급도 촥 들어와요. 경쟁이 일어나요.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어떻게 된다고 배웠어요? 또 떨어져? 하락한다. 물론 떨어진다 그 말을 틀린 건 아니지만 그 다음에 뭐예요? 옆집에서 300원 판다는 거 다 알아. 그러면 400원을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완전히 시장이에요. 이건 어때요? 200원 받는 거야. 박리담에 순식간에 팔려요. 그리고 순식간에 부도입니다. 왜? 무슨 경쟁이에요? 완전 경쟁. 충분히 경쟁을 통해서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300원보다 더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덜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 받거나 덜 받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 완전 경쟁 시장에 있는 시장 참여자는 프라이스 테이커스다. 가격 수용자다, 수능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알았습니까? 네, 그래서 일물가 성립합니다. 양만 조절할 수 있다 해서 quantity adjusters라고 해요. 시험이 안 나와요. 이것만 합시다. 완전 경쟁 시장은 무슨 정보를 가져간다? 완전 정보를. 그거 아시고요. 일물가 법칙 성립할 수 있다. 네, 그렇게 마세요. 그럼 우리 현 시장 무슨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이에요. 불안정 경쟁 시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 여기 해당됩니다. 부동산 시장도 여기 해당돼요. 그런데 나눠보면 뭐 독점도 있고요. 독자가 홀로 독자예요. 과점도 있고요. 다수인 독점적 경쟁도 있고요. 그래요. 이렇게 나눠져요. 특히 우리 독점은 들어본 적 있는데 어디에서 독점 이야기 했나요? 개별성, 개성, 동일한 물건 없다. 물리적 대체가 불가능하다. 뭐 그냥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게 들어본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난 들어본 적 없다. 이런 분들이 곤란해. 들어본 적 있기만 하면 돼. 오케이? 네, 그렇게 해서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다음 주에는 말이죠. 아직 수업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별말이 없는 한 완전 경쟁 시장을 전제해서 강의를 진행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석을 못 해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 심지어는 우리 수요 공급 변화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뭐 하더라 보고 동일하다고 보기까지 했잖아. 완전 경쟁을 모델을 해도.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변수를 동시에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 시장 불안정한 요소가 너무 많고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아무 말이 없으면 완전 경쟁을 기본 틀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음 주에 그 이야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완전 경쟁을 모델에서 본격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그래도 우리 부동산 시장은 어떤 특성이 있을까? 완전 경쟁 시장, 저 이상적 시장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일반 제한 시장에 비해서 어떤 특성이 있을까? 그 정도는 좀 보자고요. 그리고 이 시장은 어떤 기능을 할까? 그 정도만 합니다. 오늘 그 정도만 좀 하고 갈 거예요. 자, 됐고요. 131쪽 가보도록 합니다. 여러분 131쪽 보시면 부동산 개념 나와 있나요? 네, 그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쭉 내려가 보면 양가로 4번이 있을 거예요. 시장 범위에 따른 분류 있나요? 우리가 살펴본 게 하나 있습니다. 1번이 개별시장, 2번이 부분시장, 하위시장, 서브마켓, 3번 전체시장. 2번은 들어본 적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적 있죠? 부분시장, 첫째 주 끝에 봐요. 지역별 부분시장, 용도별 부분시장, 지역 형태별 부분시장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 지역별 부분시장 밑줄 이걸 뭐라 불렀어요 우리? 지역별 부분시장을 부동성 하면서 그러니까 국지적 시장 국지적 시장 왜 그렇게 생각이 안 나는지 몰라. 그죠? 그렇습니다. 자주 보셔야죠. 뭐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넘깁니다. 자, 132쪽 보면 말이죠. 불안정 시장 나와 있고 표 나와 있는데 표는 그 밑에 3번 부동산의 특성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자, 양가리 1번 제목이 뭐예요? 시장의 국지성. 동그라미 칩니다. 왜 국지일까요? 부동성 때문에 지역적 개별적 현상이 강해. 경기 변동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른쪽 갑니다. 양가리 2번 제목이 뭐예요? 거래 비공개성. 이건 무슨 말일까요? 거래 내용이 전혀 공개가 안 된다는 뜻일까요? 공개가 잘 안 된다는 뜻일까요?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완벽하게 공개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요게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정보 유통의 불안전성 이렇게 하는 학자도 있어요. 거래 비공개성은 거래 비공개 성향인데 공개가 안 된다고 오해할 수가 있으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동그라미 칩니다. 조금 전에 시장의 국지성 동그라미 치고요. 양가리 2번 거래 비공개성 동그라미 치세요. 그 다음에 상품의 비표준화성. 표준화가 힘들어요. 표준화가. 선생님 아파트 단지 같은 동의 아파트는 같은 거 아닙니까? 뭐 층수에 따라 달라요 가격도. 발코니 확장하면 또 달라져요. 표준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4번 시장의 비조직성. 조직화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물건들이 다 다르고요. 예? 지역별 시장이 나눠져 있고요. 표준화가 안 되고 막 그러니까 그래. 이거 앞에 나왔던 거 다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강남 토지
해남 땅끝 대리점 있을까요? 그러나 삼성전자 해남 땅끝 대리점이 있어요. 이거 다르다는. 그러니까 조직화가 안 돼요. 5번 동그라미 칩니다. 수급 조절의 곤란성. 이게 무슨 뜻이죠? 수급이 무슨 뜻이죠? 수요와 공급. 우리가 이미 배웠던 거 다시 점검합니다. 부동산 수요 공급은 일반 제에 비해서 탄력적이든가요? 비탄력적인가요? 비탄력적. 양 변화를 많이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수요와 공급량 변화가 많이 해요? 안 돼요? 안 돼. 따라서 수급 조절이 잘 돼? 안 돼? 안 돼. 같은 말이잖아요. 양 변화가 작단 이야기죠? 가격 변화는? 크다. 지금 정신 좀 차리세요. 양 변화가 작은 상품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니까. 여러분 대왕 꽃게 이런 거 잘 안 잡히죠? 아니 참 뭐죠? 대게가 그 대나무 모양으로서 대게래요. 근데 짝 아니래. 관절이 대나무에. 나도 처음 알았는데 그 대게도 대왕 대게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엄청 비싸대요. 양 변화가 많이 안 되죠? 왜 갑자기 엄청 비싸죠? 양 변화가 다 잘 안 되는 가격이 비싸다니 몇 번을 이야기해. 가격 변화가 크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둘째 줄 끝에 봐요. 뭐라 돼 있어요? 단기적으로 가격에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미 공부한 내용 아니에요? 수요 공급비는 이렇게 중요해. 넘겨볼까요? 오늘 뭔가 좀 재밌어. 2번도 뭐 가격 왜곡 발생 나와 있네. 6번 동그라미 칩니다. 매매 기간의 장기성. 사고 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려요? 할아버지가 내놓은 매물이 임야가 손주가 팔아서 챙길 수도 있어요. 상속이 다 두 번이나 이루어지고.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손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리고요,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살 때도. 그래서 금액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자, 우리 아가씨들. 결혼하면 아파트 한 10억짜리는 금방 살 수 있죠?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한테 물려받거나, 상속세 내고 말이야. 중요세. 돌아가시에 상속이 있지, 참. 부모님 돌아가시길 바라면 안 되지. 자, 중요세. 큰일 날 뻔했네. 자, 비판이 커지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방법이 있어요? 내가 돈을 벌거나, 남자를 잘 만나거나? 그렇다면 이렇게 구매력을 축적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억짜리 아파트 살려고 평생 그냥 몇십 년 저축했는데 나중에 가봤더니 12억이야. 그 다음에 7번 법정 제한 과다는 다 알아. 됐어요. 8번 동그라미 칩니다. 소수의 구매자, 판매자. 사고 파는 사람이 다수가 아니에요. 선생님 중개사무소 하루에 사람이 몇 왔다 갔다. 그럼 하루에 거래된 뭐 볼펜 판매라고 같습니까? 소수예요? 다수예요? 소수. 시험이 나온 거예요, 이것도. 제가 동그라미 칠한 건 다 시험에 나오거나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주의하세요. 여러분, 살면서 평생 동안 토지 한 평 차지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 많아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돌아가실 때 한 평 차지해요. 돌아가셔서. 그게 뭔지 몰라? 근데 이런 분도 계셔요. 나 꼴다. 더 열받네. 자, 그 다음에 9번 이자리 민감한 발언. 요거 봐요. 이거 뭐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부동시장은 이자리 큰 영향을 미치는데 거기에 사례가 여러분 어려워요. 이거 좀 어려워. 그래서 일단 놔두고요. 자, 10번 들어갈게요. 매도자 시장, 매수시장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저를 봐요. 들어본 적 있는 거 점검합니다. 매도시장 도도한 거냐? 가격이 상승하라. 상승. 그럼 사는 사람 매수자가 많아? 파는 사람 매도자가 많아? 매수자가. 초과 수요 맞나요? 네. 고기 수익 그냥 수구리. 매수자 시장. 가격이 뭐예요? 하락해요. 매도자가 많아? 매수자가 많아? 매도자가 많아요. 초과 공급인가요? 초과 수요인가요? 초과 공급이에요. 교재 봐요. 부동시장이 초과 공급일 때 매수자 시장 고기 수익 그냥 수구리. 부동시장이 초과실 때는 값이 오르면서 도도한 그냥 매도자 시장. 됐습니까? 고가품, 자금 유용성과 밀접. 됐죠? 뭐 더 필요합니까? 그런데 자꾸 이 9번을 질문을 해요. 제가 이거 3, 4월 하려고 했더니 자꾸 물어보니까 좀 이야기를 하는데 시간이 좀 빠듯한데. 자, 한번 봐봐요. 여러분 우리 그 임차인들. 자, 임차인들은 전세로 살거나 전세가 뭐냐?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려고 합니다. 임차인은. 맞습니까? 그런데 월세로 사면 매달
뭐 사골세 그런 목돈을 주기도 하지만 매달 내야 되는 거죠. 자, 전세로 살면 어떤 게 임대료예요? 이자입니다. 이자. 자, 우리가 전세를 산다는 것은 이자를 내고 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전세 자금 2억이다. 요 2억을 대출받으면 어떻게 은행이 뭘 줘야 돼? 이자. 그럼 이자 내고 사는 거예요. 나중에 전세 원금을 찾아가는 거죠. 월세는 매달 내는 거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전세기 유리가 없어요. 이런 거 별로. 전세 이런 제도가 거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전세로 살래, 월세로 살래 이 말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자 내고 살래, 월세 내고 살래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그것만 아시면 돼. 다시 한번. 임차 수요는 두 종류다. 뭐 내고 살래, 뭐 내고 살래? 이자 내고 살래, 월세 내고 살래. 그럼 이자율이 하락해요. 그럼 뭐 내고 살래요? 이자 내고 살아야지. 전세로 살아, 전세로. 둘 다 동일하다 처음에 쳤을 때. 맞습니까? 이자율이 하락하면 전세 수요는 증가, 월세 수요는 감소. 자, 임대인은 어떻게 돼요? 집주인은 이자율이 하락했어요. 전세 받으면 도움이 안 되죠? 전세 공급은 뭐예요? 감소. 월세 공급은 증가. 이렇게 되면 월세 공급은 이렇게 다른 조건이 동일하든지 했을 때 알겠습니까? 전세 가격과 월세 가격 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일단 봐요. 교재 한번 보도록 합니다. 9번. 이자율이 하락하면 전세 사라, 월세 사라? 전세가 이자 내고 사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 뭐예요? 월세 수요는 감소하고 전세 수요는 증가하고. 집주인은 어때요? 전세 공급 줄이고 뭘 늘려? 월세 공급 증가한다.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면 기억하면 돼. 이것은 22년 동안 한 번 나왔어. 요게. 근데 이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독특한 거니까. 근데 이제 부동학자들이 어때요? 다 영어 번역해서 책을 쓰다 보니까 국내의 전세와 요 월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어요. 그래서 한 번밖에 안 나왔습니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죠? 기능 좀 보고 할게요. 부동시장의 기능. 별거 없어요. 금방 끝나요. 자, 부동산 시장의 기능. 여러분, 사는 사람이 뭐예요? 매수자, 파는 사람, 매도자. 둘이 말이죠. 시장에서 서로 만나서 교환하는 겁니다. 시장이 교환 기능이 있어요. 이게 교환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 소유권과 현금과 교환, 영유 물건과 현금과 교환, 부동산과 부동산 맞교환도 있어요. 택지하고 임야를 바꾼다든가 이 식으로. 그 다음에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동산은 매차한 공간, 삼차한 공간, 공간 및 자원을 배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죠. 그리고 말입니다. 정보 제공 기능이 있어요. 정보 제공 기능. 자, 그게 부동산 시장이든 일반 지하 시장이든 가격 정보 등을 제공합니다. 우리 부동산 시장도 하고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하고 있는데, 자, 아까 우리 거리 비공개성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거리 비공개성. 거리 비공개성은 공개가 아예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잘 안 된다는 뜻이에요. 자, 부동산 시장도 정보를 제공하지만 잘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배설 기능을 하죠. 예?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런 기능을 하는데 변비 걸렸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변비 걸리면 일을 아예 못 보는 거예요?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못 보면 죽는다잉. 그래서 정보 제공 그러면 기능이다, 특성이다? 기능이다. 거래 비공개성은 특성이다. 변비. 알았습니까? 구분하세요? 네. 정보 제공은 누구나 해, 시장에서. 이건 기능이고요. 거래 비공개성은 독특한 성질이야. 특성. 그 다음에 이런 거 있습니다. 질과 양의 조정 기능. 질과 양의 조정 기능. 여러분,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질도 말이죠. 수요자가 원하는데 질을 맞춰야 합니다. 요즘 아파트 지을 때 단지 내에 자연 친화적인 실개천 설치해 주세요. 지상 주차장은 지하화해 주세요. 위험하니까. 맞습니까? 그 다음에 보안 설비를 디지털화 해 주세요. 뭐 눈으로 이렇게 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한 평면 설계가 좋겠다. 뭐 그게 질이지. 방금 제가 한 이야기가 출제된 사례들이고요. 이 다음에 또 만나요.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듣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계속적 부지 경쟁 기능이랍니다. 계속 부지 경쟁. 토지량은 한정되어 있죠? 그다음 경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부동시장 기능이에요.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다. 가격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가격이 탄생하게 되는데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래요. 여러분 강의 노트 한 페이지 넘기면 그림이 있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니까 이게 시간이고 그 다음에 이게 가격이에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이 내 부동산 매물 내놓을 때 시세가 10억짜리야. 지금 현재. 매물 내놓을 때 10억 이렇게 내나요? 한 12억 이렇게 내나요? 누가 사가면 다행이고. 근데 6개월 돼도 안 팔려. 그럼 얼마 달라 그래? 10억. 1년 돼도 2년 돼도 안 팔려. 양도소득세 지금 내야 될 상황이 됐어요. 2년 돼가. 그럼 어떻게 해? 또 낮춰야지. 그래서 매도인의 제한가격이 점점 낮아집니다. 이건 매도인의 제한가격이에요. 자, 주의할 게 있어요. 자, 횡축이 뭐예요? 양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것은 수요 곡선 공급선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수요 공급선이 아니라고요. 알겠습니까? 매도인이 제한하는 가격입니다. 파는 사람이. 매수인은 어때요? 시세가 10억인가 8억짜리 나온 거 없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주고 사야죠? 이게 매수인의 제한 가격입니다. 매수인의 제한 가격. 그럼 이건 계속되지 않습니다. 오른쪽에는 거래가 안 이루어져요. 아니 10억짜리가 아무리 안 팔린다고 10만 원에 팔 수 없어요. 10억짜리 아파트를 구할 수 없다고 해서 100억 주고 살 일은 없잖아요. 여기 봅니다. 매물로 지금 12억 내놨는데 8억에 팔아라 그러면 매도인이 뭐라 그래? 시간의 흐름을 찾아가겠죠? 네, 어느 순간에 둘이 만나면 어때요? 이게 most probable selling price입니다.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의 가격, 채비 매매 가능가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에 우리 감정평가에서 이걸 시장가치라고 배울 거예요. 요 가격이 형성되면 시장가치에 가까울 수 있다. 아시겠죠? 시장가치에 가까워. 두 의사가 일치했으니까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 그런데 둘이 못 만나면 어때요? 못 만나면 점점 벌어집니다. 이때 공인중개사 역할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매수인은 아이고 11억 주고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매도인은 9억 주고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여러분이 나타나서 10억에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겠어. 그럼 둘 다 좋아해. 매수인은 싸게 사죠? 매도인은 더 많이 받죠. 거래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양쪽에. 그래서 양쪽에서 우리가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중개보수죠. 그러니까 매수인과 매도인이 뭔가 중개를 받아서 이익이 됐다는 생각이 안 들면 중개보수를 안 주려고 그런다니까. 입금시키다 보니까 안 해. 아주 나빠요. 그리고 뭐 연락도 안 하고 막 전화도 안 받고 막 그래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도장 찍자마자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래서 자, 만약 이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면요. 매수인이 자, 요 가격에서 거래됐다. 그럼 요만큼이 거래 이익이 돼. 만약 요 가격에서 거래됐다. 그러면 모두 다 뭐예요? 매도인의 거래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거래되면 적어도 매수인과 매도인 둘 중에 하나는 거래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 요즘은 안 돼요. 요즘은 거래 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의사가 일치해버렸으니까. 이걸 제외한 나머지 어떤 점이든지 거래에 따른 이익이 생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교재 135쪽에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자, 오늘 시장론까지 좀 다뤘고요. 좀 많이 어려웠어요? 탄력성이 좀 어려웠죠? 그래서 여기 50페이지 갑니다. 강의 노트 이제. 강의 노트 50페이지 복습하고 가겠습니다. 강의 노트. 거기 보면 경제론에 5번 들어갈게요. 탄력성 결과는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 1번 전환이 용이하거나 용도가 다양. 세 번째는 다음 주에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치 뭐가 많은 것 같다? 대체재가 많은 것 같다. 탄력성이 커진다. 자, 수요 공급의 관찰 측정 조정 기간이 장기면 수요자에게 유리합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합니다. 선택폭이 커집니다. 양을 많이 늘릴 수 있습니다. 탄력적. 공급에서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이 장기면 안 좋습니다. 소요되는 짧을수록 좋겠죠? 단계 더 탄력적이 되네요. 자, 6번 수요 가격 탄력성.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란 가격 변화에 대해서 수요자 수요량을 얼마나 변화시키느냐 이건데, 탄력적 그 말은 대안이 많은 겁니다.
값을 올리면 도망가요. 이때 무슨 정책이 좋아요? 저가 인하 정책이. 비탄력 저감 옴짝달싹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좋아요? 고가 인상 정책이 유리하다. 7번, 8번 보시고요.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 양의 변화율. 가격 변화율 크기하고 서로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다. 양 변화율이 크다. 그럼 뭐예요? 가격 변화는 작다. 양 변화율이 작다. 그럼 뭐예요? 가격 변화는 크다. 10번. 거미집은 수렴형. 시작. 공기수가 크다. 오케이? 공기수가 크다. 이렇게 정리해 주세요. 만약 공기수가 작으면 어떻게 돼요? 발산형. 공기수가 같으면 순환형.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